외로움 고립에서 연결된 지역사회로 심포지움 종합토론 시간의 좌장을 맡은 국민총연목 전환포럼연구이사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 뭐 기조 발제 포함해서 해외 사례 2분 들었는데 크게 3분의 발제를 들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2분은 우리가 줌으로 발제를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론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하시는 토론자분들께서 양해 말씀드리는데 일본에 계신 누구시죠? 지사님과 우리 유아사 마코토님한테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해서 꼭 답변을 받아들일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토론은 그래서 아마 우리 이 교수님한테 질의사항이 좀 집중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과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데 토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분당 10분씩 드릴 거고요.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5분 중에 한 분의 최태원 경상북도 의원님은 부득이한 의회 활동이 생기셔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토론문이 지금 자료집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최 의원님의 토론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하신 4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경태 희망제작소 부위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면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성장학고 별교장님이십니다. 김현수 박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수진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센터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승희 군수님, 영암 군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개는 이렇게 해드렸는데 발표는 맨 멀리서 오신 분한테 마이크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승희 영암 군수님의 토론 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멀리서 왔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왜 필요한지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양시와 성동구에서 먼저 1인 가구와 관련된 여러 조례부터 해서 정책들 지금 실현하고 계셔서 저희가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요. 또 특히 일본의 사례들을 우리 담당 과장님도 지금 많이 수집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좀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듣게 되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의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제가 발표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몇 가지 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이게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서남권인데요. 우리 영암군의 가구가 약 28,000 가구 정도 되는데 15,000여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54% 정도가 1인 가구이고요. 이 중에 이제 60%가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많고요. 또 여성 70대 이후로는 여성 가구가 많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 군에는 이제 대불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큰 이제 조선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 또 젊은 층이 도시 못지않게 1인 가구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해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생활지원사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 늘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아마 있는 사업이고요. 또 화재 감지기라든가 활동 감지기 이걸 설치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 또 사물 인터넷을 설치해서 함께 이제 비대면 건강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 고독사 지킴이단이라든가 이 활동들을 전남도 차원에서 하면서 함께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군이 하고 있었던 게 이제 그 달떠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소외계층들 또 집이 없는 분들을 읍면 소재지권으로 모아서 함께 지내게 하는 그 공동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고독사라든가를 미리 막기 위해 했던 사례가 아니었나 좀 싶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달떠는 집이 3 내지 5가구 정도만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20, 30가구 정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공동홈으로 만들고 이걸 소재지권으로 집중화시키는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 저희는 이제 그 1인 가구 중심의 조례는 현재 만들어지진 않았고 대신 이제 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들은 현재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실태 조사를 해서 9명 정도가 발굴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꾸준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인 고독사의 문제, 또 청년 고독사, 중장년 관련된 프로그램들 쭉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말동무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좀 하고 있는데 좀 의외로 반응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공동체 소통 공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발굴하고 치료하고 관리하고 돌봄하는 이 예방하고 발견됐을 때 협력하는 이 시스템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상황인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언제든지 내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체계가 언제든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다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인력 내지는 상담 버스를 만들어서 쭉 한번 순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아까 쭉 여러 일본 사례도 보셨지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양천구라든가 지금 아까 이쪽이었죠, 이쪽. 아무튼 좀 외곽 지역은 훨씬 더 고독사가 작아요. 적다는 이야기는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간 내지는 언제든지 계속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여름엔 너무 더워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고, 정부에서 이제 물론 에어컨 비용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노노케 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들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케어도 하지만 또 멀리 여행도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자체를 간에 좀 협업을 해가지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들, 그 다음에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장할 때 자존감 높은 아이들로 키우는 것,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 이런 외톨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영암군 고독서위원회 실태 조사 중이신가요? 작년하고 올해 또 아 예. 언제 발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최태림 그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최태림 의원님의 발표문을 보니까 토론문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농촌 지역에 특화된 외로움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답변해 주실 분이 주제 발표자보다도 우리 군수님 같으세요. 영암군의 사례 그 성공 사례를 나중에 참 정전하셔서 그 최태림 의원님한테 의견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우 군수님이 그 영암군 어딘지 아시죠? 굉장히 멀리서 오셨잖아요. 또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려면 또 몇 시간 걸리실 텐데 멀리서 와주신 우승희 군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셔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장님이신 이수진 센터장님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아까 유아서 마코토 이사장님이 발표하실 때 그때 만나셨나요? 아, 네, 그러셨군요. 7월 달에 오셨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아까 그 일본 사례를 발표를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었던 것이 고독 고립 연계 플랫폼을 만드는데 민관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걸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 만들기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걸 들어서 참 인상 깊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유아서 마코토 이사장님은 서울시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서울시가 뭘 잘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했더라고요. 1년 전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아사 마코토 이사장님한테 질문하실 거는 따로 우리가 정리해서 보내드려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장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달았어요. 이게 안 계실 줄 모르고. 네, 그래서 조금 이 토론문을 떠나서 저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립에서 연결된 지역 사회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이제 고독사에 연결해서 고독사 예방으로만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외로움이라든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감기에 걸린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지역사회로 우리가 좀 발전해 나가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뭐 지역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 심포지엄의 발표 주제와 그리고 이런 논의 내용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이 정말 더 많은 곳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유아사 마코토님은 7월 달에 폭우를 뚫고 저희 재단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아까 오노 모토히로 지사님하고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제가 좀 앞부분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정리가 좀 된 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아까 이윤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거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라는 가치와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참여가 그러니까 NPO까지도 참여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 고립의 민간연계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저희 한국 사회하고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서 당사자성을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마찬가지로 그 적극적으로 고독과 고립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아쇼바 지역 내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공동체에 대한 예방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에서 연결된 지역사회로의 우리 준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재단에서 생긴 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서울시는 2016년부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8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법을 만들고 1기 예방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데 서울시는 6기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고독사와 고립의 예방에 대한 그런 계획을 실시를 해서 이 사업들을 정책들을 실현해 왔고요. 그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뭐 실태 조사도 하고 그리고 AI라든지 IoT 관련된 스마트 돌봄 기술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 협력도 그렇고 컨트롤하는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재단에 10월 달에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의 지향점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이게 저희 센터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실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연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립가구에 대해서 특히 거부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을 하고 민간 협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우돌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이따 사업 같은 민간 중심의 모델을 개발하고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역할이라든지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모델 개발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일본의 사례에서 저희가 느끼는 게 이제 고립 예방 플랫폼이라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센터를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그 본인이 10년 동안 나간 적이 없다. 집안에서 계속 있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사회활동도 뭐 실직을 하셨으니까 못 하는데 본인이 고립 상황인지 지금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고립 예방 플랫폼을 만든 이유도 시민들이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가족에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지금 혼자 있는데 고립 상황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AI라든 스마트 돌봄에 대한 것들도 좀 뭐 자비를 들여서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립 예방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렇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셔서 본인의 체크리스트를 해보시고 본인이 고립 상태인지 그리고 저희가 웹 기반으로 아까 일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 기반으로 해서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관들 복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안내하기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인식 개선과 포럼 같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1년간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오프라인의 다양한 네트워크하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오프라인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만들어져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고립 예방 플랫폼과 자치구 단위 고립 예방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다양한 곳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시민 NPO 간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NPO 간사가 진행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잘
진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일본에 나중에 문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니까 연락을 주신 분들처럼 또 다른 누군가는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와 달리 최근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 공감대와 어떤 가치를 가지냐는 것부터가 연결된 지역사회로 가는 첫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처럼 우리 사회 리더들이 앞서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도를 보니까 연구를 시작한 게 2016년인가요? 예, 박원순 시장 시절이군요. 예. 제가 알기로 박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아마 고독과를 만들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제가 그 다음은 우리 김현수 박사님 발표인데요. 최근에 몸이 참 안 좋으시대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아까 이 토론이나 이런 거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 고독사 뭐 이 중심에 물론 1인 가구가 중요하고 고독사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박진도 이사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1인 가구 사람들만 외롭고 고독할 것인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새벽에 채널을 잠이 안 와 TV 채널을 돌리다가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뭘 방송하는 걸 봤냐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방송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연이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방송을 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채널을 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채널을 좋아할까, 이 방송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굉장히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방청 효율성을 달성한 프로그램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특히 40, 50대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로망이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건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뭔가 심하게 아파 있다는 거, 뭔가 도피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고립하고 싶고 그게 오히려 행복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주제 발표하신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OECD에서 발표한 랭킹 40위권 꼴등했던 사회적 지지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반올림해서 80% 정도가 예스라는 답을 했다는 거 아니고 처음 이게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뒤집어 보니까 20%가 노라는 답변을 했던 겁니다. 없다는 거죠. 이게 자살하고 밀접히 관련이 있었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북유럽은 몇 프로인가 했더니 거의 90% 이상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로구나. 제가 웬만하면 이 좌장을 맡으면서 여기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이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1인 가구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 우리 국민총회국 전환 포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매년 아까 우리 박힌도 이사장이 말씀하셨어요.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전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는 맨날 60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 사회적 지지 분야는 거의 10년 동안 100위권입니다. 아까 OECD는요. 40개국만 조사해서 그중에 꼴등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훨씬 못 살고 있는 나라보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한 이웃이 없다고 답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 아마 우리 김현수 박사님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좀 말씀을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할 것 같지는 않아서 큰일이에요 지금. 일단은 네, 제 10분 정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제 소개에서 빠진 부분이 제가 경기도 또 서울 자살예방센터장을 한 7, 8년간 경기도에서 3년하고 서울에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립 외로움은 사실 또 자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고립 외로움을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외로운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외로운 세대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KB 연구소나 스타벅스가 제일 잘한대요. 스타벅스는 마케팅을 이 상대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 상대로 하지 않느냐면 50대 남성 상대로는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 이유는 50대 남성이 스타벅스에 가장 오지 않는, 와도 가장 짧게 있다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 KB은행에서 1인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해마다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고민과 상황은 KB 연구소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돼서 그랬을 때 2019년도 자료에 보면요, 우리 좌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20대를 제외하고 30대, 40대, 50대 남성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에요. 20대만 경제고요. 20대는 남성도 경제고 20대는 여성도 경제고요. 또 우리 박 시장님께서 전에 고독위원회 영국처럼 외로움부를 만들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 연구원 통해서 외로움 연구한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서울시의 사정이 있어요. 서울시는 30%가 혼자 사는 도시예요. 그중에 관악구는 좀 이따가 세계 기록 경신할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50%에 육박하는 도시고 관악구는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1, 2, 3등 계속 그 안에 차지하는데 특이하게도 20대 여성 자살률이 높고 20대 여성의 여러 가지 복지 요구가 높은 20대 여성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이제 관악구입니다. 반면에 이 외로움의 문제는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50대 남성인데요. 50대 남성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머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50대 남성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뭐가 50대 남성들 제일 필요로 할까요? 답이 1번이 아내, 2번이 애들 엄마, 3번이 와이프, 4번 부인. 이렇게 해서 50대 남성들은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고 겉으로 가끔 동문회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의 생활에서는 거의 아내에게 의존적인, 특히 이제 저처럼 병든 50대 남성은 더욱더 아내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식 그룹에 들어가는 50대 남성이 왜 50대 남성은 아내밖에 모르나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남성은 친구 사귀는 것에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는 나의 명성에 따라 저절로 생긴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모른다는 50대 남성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50대 남성들은 친밀감이 높은 모임은 싫대요. 이렇게. 어디 가서 소개받는 것도 싫고, 또 반면에 50대 남성들한테 모임을 할 테니까 필요한 거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1번이 막걸리, 2번이 바둑장기, 3번이 냉장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영국이 50대 남성 해소법으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의 집이거든요. 맨스 쉐드라고 해가지고 남성들끼리 모일 수 있는 지자체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공, 컴퓨터 수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남자들의 취미와 관련된 걸 설치하고
거기에 외로운 남자들을 모이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겠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50대 외로운 남성들은 목공, 전기공, 컴퓨터공 자기네랑 관련 없고 자기네는 바둑 장기가 더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성 직원들 필요 없다. 괜히 싸움만 나고 그냥 냉장고에 막걸리를 채워주시면 거기는 남성들이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거기서 남성 대상으로 외로운 남성 대상으로 고독사 방지 네트워크를 하시면 되겠다. 이게 관악구의 50대 남성들끼리의 자조 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나온 결론이 이제 그런 거였고 조기 축구의 모델 비슷한 게 50대 남성 외로움 해소에 제일 가깝다. 남성들은 축구 얘기랑 정치 얘기랑 얘기하면은 그 자리엔 모인다. 그리고 밥을 주면은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스마트홈 같은 체제는 사실 노인 고독과 노인 고립에 관한 주제인데 실제 이제 가장 많은 사회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50대 남성 또 40대 남성 또 6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조금 노인의 고립과는 다른데요. 실제로 고독사도 제일 많은 연령대는 50대 남성입니다. 삶의 절정에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사회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 이제 50대 남성들이 자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의 50대 남성 또는 40대 남성 자살률도 줄이고 외로움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의 핵심은 너 아직 쓸모 있다. 우리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다. 너를 꼭 필요로 한다.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여러 모임에 가서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뜻밖에도 제가 50 플러스 모임에 가서 물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외로움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체제로 현재 우리 사회는 변해 있고 20대부터 50대까지 이제 나가도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일할 자리도 없고 굉장히 이제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회 구조가 정착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나가서 지낼 수 있는 사회의 체제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회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현재 충분한 지지를 보낼 수 있어서 외로움에 기반한 또 고독에 기반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특히 이제 외로움이 가속화되고 청년 자살 늘어나면서 또 청년도 이제 외로움의 큰 이슈가 최근에 부각이 됐는데 청년들 외로움을 접근하려고 해도 청년들도 사실 남성 청년은 거의 병원에 오지 않고 대부분 여성 청년 병원에 오고 또 50대 남성도 일체 병원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50대 남성 가장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그런 세대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이후의 고독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20대 여성들은 MBTI로 말하자고 하더라고요. 사회가 아이를 위한 정책은 너무 없다. 일을 위한 정책만 잔뜩이다. 뭘 말하냐 그랬더니 복지관에 자기 할머니 보내는데 복지관 할머니가 안 다니시겠다고 하신대요. 고독하게 살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지관이 전부 노래교실 포함해서 잘난 인간들만 떠드는 프로그램밖에 없다. 실제로 노인 외로움 문제에 있어서 일본도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요. 어떻게든 복지 재밌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정한 노인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일정한 노인이 어떤 노인이냐 봤더니 아이 유형의 노인들이 안 나오더라. 그 사람들 뭘 바라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런 노래교실 같은 거 싫고 소모임, 자기가 안 보이는 모임, 소수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이 고독사 프로젝트 노인형 프로그램 하면서 대형 프로그램을 예산을 줄이고 소형 프로그램들로 클래식, 십자수, 뜨개질, 내성적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다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울하고 외로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 요번 코로나 때 과감하게 도입한 게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울하고 혼자 지내는 청년들에게 복지관에 가서 약을 주지 않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게 약이다. 사회 활동이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여러 이제 저희 이 정신과에서는 행동 활성화 치료라고 하는데요. 행동 활성화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기반해서 방청소를 남의 집 방청소를 하고 네 집 방청소도 하고 방청소가 약이다. 어디 가서 봉사해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랑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해라. 이런 약 대신 사회적 활동을 처방하는 그런 사회적 처방이 활성화됐는데 그 사회적 처방이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외로움을 또 고독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저변에 확대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50대 남성, 20대 여성, 또 새롭게 늘어나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 20대 남성들에게 그들의 문화에 맞는 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공하는 게 이분들이 사회에 함께 나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하지는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태 희망제약소 부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시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김경태 연구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저도 물론 고립, 고독 문제는 1인 가구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단지 1인 가구에서 고독과 고립 문제가 어떻게 좀 더 심화되고 있고 그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어서 더 힘들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저희 처음에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배적인 가구 형태고요. 장래 가구 추계에 의해서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일반적인 가구 형태이자 어쩌면 우리 모두 일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어쩌면 2번 이상 경험하게 될 가구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외부 관계망과 잔절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단위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사적 이전 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가족 구성원으로에서의 소득 보완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전적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지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1인 가구는 외부와의 접촉면이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뜨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약하게 되면 소득이 중단될 수 있고요. 그러면 빈곤으로 추락할 위험이 증대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소득 단절을 포함해서 일상생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압박, 위기가 1인 가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늘상의 다인 가구와는 다른 늘상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경제적 위기에 대한 1인 가구의 내용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은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지역 내 고용 하락에 대응한 정책 지원 지역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증감률,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고용지표가 심각한 하락을 경험하거나 우려가 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지역의 대상으로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위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울산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겨제시, 경남 고성군, 전남 영암군, 전북 군산시, 전북 모포시 등 총 8곳이 해당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의 경우 최초로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4년간 연장이 되어서 총 5년간 고용 위기 지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제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심각한 사회 경제적 타격이 누적되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을 살펴보니 전국과 달리 고용 지표의 등락의 폭이 크고 변동이 심하였습니다. 가장 낙폭이 큰 경남 거제시의 경우에는 2017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2017년 하반기에는 7.3%포인트 하락한 59.8%를 기록하였고요. 고용률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개인 그리고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경쟁이 가속되고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에는 임금 하방 압력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용 위기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 하락 경험과 중장기적 취업 불안, 소득 불안, 동시에 겪는 가구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여러 다인 가구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고용 위기 지역을 살펴봤더니 다른 전국과 달리 혼인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혼이 심화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혼인의 경우에는 고용 위기 지역 대다수가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고요. 이혼의 경우에는 워낙에 요즘에 결혼하는 커플이 좀 적다 보니까 절대 이혼 건수가 감소는 하고 있었는데 고용 위기 지역에서의 감소 건수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고용 위기 지역에서 더 많은 가족들이 해체 가정을 겪고 있거나 그리고 겪었을 것을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을 통해 더 많은 1인 가구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결혼을 못하고 그냥 1인 가구로 남아있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은 안 드렸지만 1인 가구가 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게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인 이혼을 한 1인 가구는 고용 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고 그리고 고용 불안 및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1인 가구는 일반적인 경제적 취약성에 더해져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와의 고립과 단절이 강화 또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용 위기 지역에서 위험과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분야가 전문화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 고용 위주의 실업 극복 방안이나 경제적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한부모 가정 지원 방안은 목표 집단의 결핍 부분 중 경제적 부분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아주 집중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 결핍 또는 그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또는 그 여파로 발생하는 가족 해체물의 결과에 대해서는 잔여적이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인 가구들이 마주하는 고립 고독은 경제적 위기 지역에서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다르게 가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의 발생 해결 과정을 단독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담감과 취약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인접한 자원들을 수집하고 활용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도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집중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결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에 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에만 치중한 나머지 심리적이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본인들의 그 처한 상황과 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마주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겪는 1인 가구가 지역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가는 그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는 점점 사회로부터 침전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 아까 그 우리 일본의 두 분한테는 질문을 여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조발전에서 이윤석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생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수진 센터장님이 이게 토론문을 보니까 여기 제가 대신 뭐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낙인감과 부정적 사회인식 확산된 우려가 있어서 보도가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교수님이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 핵심 추진 방향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 두 가지 질문 하시죠? 예. 이 부분은 이 교수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고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외로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에 이제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데 되도록이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심각한 이제 우리가 감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시고 그런 분들이 보니까 뭐 이제 은둔이었다, 외톨이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곧 뭔가 은둔 외톨이 있고 어떤 범죄와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라든가 은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낙인이 찍히는 현상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관련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렸었을 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렸었을 때 이제 심한 이제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그것의 여파로 학교에서도 이제 왕따를 당하셨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시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은둔 이제 외톨이의 신세로 전락을 하셔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계셨던 이제 적절하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분의 케이스를 이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범죄를 자기의 어떤 분노를 이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퍼뜨렸었으면 이제 범죄자가 됐겠지만은 사실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그런 이제 나쁜 상황이 일으키기 전까지 굳이 소위 원인을 따지다 보면은 일단은 가정 폭력이 있었고 이제 학교 내에서의 왕따가 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외톨이처럼 지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울분이 쌓여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바로 앞에가 외톨이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 어떤 외톨이 상황이 이 사람을 범죄로 일으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뭐 5년, 10년이고 이런 식들이 어떤 반복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게 표현이 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당사자가 이제 은둔 외톨이였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전 굉장히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삶 절반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관찰 내지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은둔 내지는 외톨이, 외로움이라고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프레임이 좀 벗겨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뭐 비전. 글쎄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아까 영국의 경우는 이제 처음에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정책을 피겠다 해놓고 이제 내놓았던 비전이 Connected Society 연결된 이제 사회였었고요. 지금 저희 머리 위에서도 이제 연결된 지역 사회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전 딱 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연결될 사회였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국과 같이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공공의 정책을 펴서 바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로 가까이 지내세요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아저씨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걸 학연이라고 표현하든 지연이라고 표현하든 뭔가 어쨌든 common ground, 그러니까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사천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커넥션, 그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대가 돼서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외로움에 대한 적절한 그 해법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그냥 마이크를 들게 해주셨으니까 좀 얘기를 조금 좀 덧붙이자고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외로우신 분들을 도와주는데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일종의 유형화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고립이 돼 있고 은둔이 돼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가서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아주 쉽게 집을 한 바퀴 산책을 해보세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뭐 해보세요. 뭐 편의점에서 이제 캐시어하고 하신 분하고 얼마요라고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접촉면을 조금씩 늘리게 대응을 하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은둔인데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하지 않고 그분이 조그만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되면은 뭐 밖에 나가 보세요. 밖에 나가서 1km를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1km를 뛰어보세요. 조깅해 보세요. 그걸 널리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조금씩 태스크,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해서 스스로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본인이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해서 사람을 일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관찰되었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유형화해서 그 사람들에 맞는 해법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휴대전화 안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인터넷 커넥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이 AI라든가 그밖에 이런 기술을 이용한 네이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로버 서비스라고 AI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는 거.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일종의 그냥 사회 공헌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도 놀란 게 이 클로버 서비스를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 클로버 서비스를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었대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혼자 계신 분들이 그런 AI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분들한테 뭔가 그분들이 더 외롭고 어렵다면 그분들을 그 일상으로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컨텐츠를 좀 더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이런 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플로어에 앉아 계신 방청객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이 교수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시지만 일본에 계신 아까 오노모토히로 지사님이든 이와사 마코토 이사장님이든 질문할 수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세 분의 토론자의 토론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것
이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윤석 교수님 또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아까 이윤석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외로움 실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외로움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혼자 추측을 해봤습니다. 가장 외로움의 실태가 높은 도시가 종로 아까 중구였는데요. 그 수치가 벌써 0.766, 0.692. 낮은 곳은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가 0.176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이게 과연 교육과 소득에 대한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되는지, 어떻게 지자체별로 같은 서울인데, 시민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의아했고 또 궁금합니다. 두 번째, 아까 김현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50대 외로움이 이렇게 세다는 것을 좀 느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터도 보니까 우리 이현석 교수님께서도 60대에 비해서 50대가 더 많이 외롭다. 그리고 서울의 조사는 특이했어요. 사회생활이 왕성한 30, 40대가 훨씬 더 외롭다 지수가 나왔는데 과연 전국 지수와 또 서울에 대한 조사 결과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점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점수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다양한 객관적, 주관적 지표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포함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각 25개 구를 대표한 이제 일정 정도의 샘플에 대해서 이제 외로움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점수화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결과를 연구를 했던 팀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물론 뭐 사실 이제 그 사회 경제적인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로움이 좀 낮는 경향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그때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었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전국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랬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했던 기간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이제 오랫동안 역사를 가졌던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이 꽤 많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변수가 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최소한 다른 데 모르겠고요. 수도권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지역의 어떻게 보면 기반, 뿌리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뭐 아까 그 50대 얘기에 대해서는 김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제가 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덧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말씀해주셨던 김 박사님 얘기하셨던 50대 남성이고요. 근데 이제 50대 남녀를 다 합쳐서 세대별로 봤었을 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와 전국에 있는 50대는 조금 좀 특히 이제 전국에 있는 50대들은 이제 농촌 지역에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연결망이 좀 이렇게 좀 작고 좀 촘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같은 얘기인데요. 30대, 40대들을 놓고 보게 되면 서울의 경우에 30대, 40대를 보게 되면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집단입니다. 제일 많이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기반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어떤 직장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30, 40대를 서울에 살고 있는 30, 40대들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지 않은가라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50대의 애매함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50대가 이제 은퇴가 제일 많은 나이여서 생애 전환기이면서 동시에 복지의 대상으로는 아직 본인이 등록하기 어려운 60대 65세 이후에는 뭐 연금도 타고 또 60대가 넘으면 어디 가서 이제 나 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50대는 생애 위기는 가장 고조되어 있는 전환기, 은퇴기인데 복지나 사회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0대가 더 위기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대 후반 분들에게 모여서 멋지게 당신들은 후기 청년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빨리 노인이 돼서 복지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이 경제적 빈곤층이나 또 생애 위기 전환에 대한 50대 남성들에 대한 지원이 마치 청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20대 청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하고 싶은데 안 해줘서 못하고 또 창피해서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고독사의 이제 현실에 처하는 것처럼 이 50대 생애 전환기 이거를 잘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 이제 서울이 30, 40대가 더 외롭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 코로나 시대 때도 비슷했는데요. 이제 20대도 되게 힘들어하지만 30대도 되게 자살 뭐 생각도 많고 30대 왜 그러냐 봤더니 사실 30대 여성들은 독박 육아의 어려움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30, 40대 여성들이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은 말 그대로 독박 육아, 전투 육아 이런 것처럼 이제 거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육아한다.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지방에 있다가 연고지를 자녀를 위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체계망이 없으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대 여성 자살률 높아지는데 30대 여성 왜 높아져라고 해서 30대 여성 좀 포커스 인터뷰를 해보니까 30대 여성들은 어쨌든 결혼 생활, 육아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남편들은 또 바깥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한창 일할 때여서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남편들은 또 부인은 애만 키우지 나는 안 돌본다. 이러면서 남편도 외롭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자체별 외로움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가 자살과 연관해서 보면 중구나 종로구는 자살률이 막 들쭉날쭉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면서 이 빈곤 취약 인구가 높은 지역이에요. 종로 중구에 쪽방촌, 고시원, 구도심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외롭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반면에 양천구, 송파구는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은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사 중학교 때 양천구로 이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세대가 어리고 또 비교적 안정된 그런 그리고 또 사실 저도 목동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연고성이 좀 높은 지역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여기는 어쨌든 50대 독거 전수조사를 전국에서 최초로 한 지역구거든요. 양천구가 그 구청장님이 김수영 구청장님이 그냥 50대 혼자 사는 남자를 전수를 조사하겠다. 그걸 최초로 저희는 시작할 때 좀 너무 무식하신 거 아닌가, 인권 탄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대 남성에 대한 파악을 제일 많이 한 지자체는 현재 양천구다. 그때 한번 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50대 남성에 대한 50대 남성 여성에 대한 독거인 1인 가구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도 어쨌든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추측을 보태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평소에 제가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건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네. 어디서 근무하고 계셔요? 네, 저는 성동구 보건소 질병예방과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 임소희라고 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대상자 가정을 다니거나 이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 오늘 주제도 뭐 외로움 고립에서 지역사회로 연결해갖고 이분들을 좀 구해는 거 이런 거잖아요. 네, 다니다 보면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1인 가구에서 아파트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냥 있을 때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있으면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인데 그렇게 혼자 계시면 계속 혼자 계시니까 외로움이 깊어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원인을 좀 제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이나 사회에서 좀 고립돼 있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면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 1인 세대에다 아파트를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비용보다는 공동체에서 1인 1실에 방을 들이고 욕실까지 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식사 같이 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으면 저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 가능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 이사장님 한 말씀 안 하시겠어요? 네. 뭐 하라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얘기가 말하자면 어떻게 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상당히 좀 모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 뭐 고립 이렇게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경쟁 중심의 말하자면 각자 도생 사회로 급속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곤란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외로움 아까 우리 고용 위기 잘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고립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실업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경제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요즘 찬양하고 있는 뭐 AI나 디지털 혁신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용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에 여러 시각을 좀 넓혀서 그리고 이 외로운 문제도 보면 좋겠다. 아까 우리 윤석 교수님 저도 모두 얘기죠.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큰 게 그냥 외롭으니까 소주 한 잔 먹고 외롭다 하면 또 되고 그러니까 그 외롭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근데 외로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인 것이지 개인이 뭐 외로움 느끼는 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우리 얘기를 넓혀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마지막 정리하는 코멘트를 잠시 한다 그러면 제가 그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잠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에 코로나19 전후에서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임식 변화 조사라는 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날린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오늘 토론 내용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내용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가 돼서 이걸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작년에 2021년보다 10%포인트라는 하락했는데요. 2021년은 78.5%였는데 지난해는 68%로 내려앉았대요. 그중에서 상용직은 별 변화가 없는데 임시 일용직은
있다라는 답변율이 73.7%에서 55.2%로 거의 20%가량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답변은 실업자인 경우에 재작년엔 77.1%였는데 작년에는 57.5%로 여기도 마찬가지 19.6% 대단히 폭락할 지경이었죠. 이게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즉, 이 경제 수준이 낮은 이 계층일수록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건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최근에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발표입니다. 저는 이 고립과 최근에는 제가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쓰죠. 각자 도생의 시기가 아니라 요즘은 각자 도사의 시기가 돌아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각자 도생의 시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 도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IMF 시기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지만 구체화된 우리 눈앞에 보여주게 된 건 IMF도 이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 혼자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요. 저는 아까 우리 현장에서 말씀하신 토론하신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출생률 정책 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수백조 원을 투자해도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외로움 고독사 정책도 아마 꼭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불행, 행복하지 않은 가장 최악의 단면이 외로움과 고독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자살률로 드러나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그 자살률이었습니다. 저는 OECD 최고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 세계 단위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4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하면 아마 1등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외로운 부분이든 출생률이든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초경쟁 사회,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현돼서 한쪽은 외로운 문제, 고독사로 나타나고 한쪽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출생률 0.7까지 내려가는 전 세계 최저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자존감의 바닥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이 부분하고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 세계행복보고서에 아까 사회적 지지, 소셜 서포트 분야도 조사하지만 또 하나 조사하는 게 삶의 선택의 자율성이라는 그런 항목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지지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은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랭킹이 몇 순위인지 아세요? 150개국 중에 거의 130등입니다. 이게 거의 10여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그 주제 자체가 우울한 주제이긴 한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이 정책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국인의 외로움 고립 실태와 예방 관한 심포지엄 외로움 고립에서 정말 우리가 제목으로 달았듯이 연결된 지역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를 주관하신 아까 질문만 하셨잖아요. 우리 최대호 안양시장님, 행복실현 지방정부의 상임회장님의 폐회사를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윤석 교수님, 또 우리 자장을 맡은 이지훈, 우리 이사님, 또 이수진, 김현수, 김경태,
우리 돈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 박수 한번 께 보내주십시오. 아마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애로움이 또 고립이 이 사회의 갈등하고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안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또 지자체장으로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복 많이 받을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